자, 95강입니다. 다음 의미에 어울리는 어휘를 찾아 쓰시오. 그는 회의에 참석한 뒤 결심했다. 의견이 다르다면 똑똑히 언명 또는 천명을 해야지.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 명자는 같은데 앞에 있는 말씀원자하고 요 뒤에 나오는 천자가 이렇게 열다 이런 천자인데 이게 뜻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요 천명 같은 경우는 그냥 세상에 공적으로 공표하는 거야. 세상에 공적으로 공표하는 거. 이런 뜻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이 언자는 그냥 말씀 언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그냥 밝히는 거죠.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그냥 말이나 글로써 밝히는 것, 이렇게 돼서 약간의 그냥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 체제, 체계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째도 그 체제, 체계 이렇게 두 가지를 묻는 것을 물어봤죠. 근데 교통신호잖아요. 신호.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체계 이렇게 되죠. 근데 체계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어떤 때 쓰이냐면 어떤 원리에 따라서 짜임새 있게 조직한 것을 말을 해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짜임새 있게 조직한 것은 체계 이렇게 되죠. 근데 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사회의 조직을 말을 하잖아요. 사회의 조직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냉전 이렇게 되죠. 이때는 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어떤 조직 같은 걸 나타낼 때는 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짜임새 있게 이렇게 조직해 놓은 것은 체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홍수로 논과 밭이 엉망이 또는 초토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엉망이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왜냐면 저 초자가 많이 나오는 한자죠. 우리가 뭐 초미 지급할 때 그 초자잖아요. 근데 그 초자가 불에 그을리다 초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초라는 것은 불에 타서 검게 변한 흙을 초토라고 말을 하고, 일반적으로 쓸 때는 어떤 상황을 쓰죠?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포화로 인해서 완전히 엉망이 된 그런 곳을 초토화됐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홍수로 이렇게 되니까 초토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고 엉망이라는 말이 어울려 되는 말인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둘레가 한 아름이 넘는 것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한 아름, 이거보다 더 굵은 나무를 뭐라 그래요? 이건 뭐 쉬운 거죠. 아름드리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칼, 괭이, 호미 따위의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뾰족하고 긴 부분 이렇게 되죠. 요거는 순배 이렇게 되겠어요. 칼이나 괭이, 호미 따위의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뾰족하고 긴 그 나무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누구지? 김영랑이라는 사람이 쓴, 아니야, 김영랑이라는 사람이 썼나? 김소월이라는 사람이 썼나? 우리에게 보습될 땅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그런 시가 있거든요. 그 보습이라는 거는 쟁기라는 농기구가 있어요. 흙을 이렇게 갈아엎을 때 사용하는 농기구인데, 그 보습이라는 부분, 그 쟁기의 맨 밑에 부분으로 흙과 이렇게 맞닿는 부분을 뜻하는 거죠. 그다음에 날짜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여 따라다니면서 날짜에 따라
방향을 달리하며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귀신.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손. 그래서 우리가 뭐 이사를 한다든지 뭐 할 때 아무 날짜에다가 막 이사하지 않죠. 저는 이거 안 따지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뭐 손이 없는 날 이런 말 쓰잖아요. 손이 없는 날 뭐 이사하기로 했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손이라는 게 바로 밑에 이거예요. 날짜에 따라 방향을 달리하여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일을 방해한다라는 귀신. 아, 이게 손이에요. 예, 그냥 이 손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알짬이라는 거. 알짬이라는 말이 있는데, 알짬은 여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뜻해요. 가장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알심, 심자가 이제 마음 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은근히 동정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동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술적심 하니까 괜히 술과 관련된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술과 관련된 게 아니라 국물이 있는 음식을 술적심이라고 합니다. 국물이 있는 음식. 자, 그 다음에 안잠. 안잠이라는 게 뭐냐면 안자가 집에 안.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면서 잠까지 자는 거예요. 잠까지 자면서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안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으로 따진다면 그냥 가사도움인데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어떤 사람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안잠 이렇게 말. 자, 그 다음에 사과하고 배하고는 과일입니다. 이렇게 됐죠? 저 하고 사과하고 할 때 또 배하고 할 때 그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문장 성분을 보면 뭐 생각해요? 사과하고 이렇게 붙였었잖아요. 붙였었다라는 것은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조사 아니면 어미 아니면 전미사 뭐 이런 거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에? 조사라고 생각해야죠. 어미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죠? 앞에 사과 배라는 체언이 왔잖아요. 어미는 말했잖아요. 어미는 앞에 말하고 붙여 쓰는 건 맞는데 어미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와야 된다 그랬죠? 어간이죠. 그렇죠. 어간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배하고 사과 같은 경우는 체언이지 어간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까먹을까 같아서 하는 건데 어간하고 어미는 같으면서도 좀 달라요. 그래서 어간, 어미 막 이런 말은 동사나 형용사 같은 데서나 쓸 수 있는 말이라 그랬었잖아요. 어간, 어미 이런 말은 그렇죠? 근데 어근은 아니잖아요. 어근은 형태소 중에서 실질 형태소에 해당이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어간도 어근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어간도 어근에 포함이 되죠. 예. 자, 그러면 배하고 그럼 는이 붙어 있네요. 그렇죠? 는이 붙어 있네. 그럼 는은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조사죠, 얘는. 그렇죠. 예, 조사예요, 조사. 예. 그다음에 과일입니다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과일하고 입니다 하고 붙였었죠? 그 입니다 같은 경우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안 나오죠. 기본형이 다르니까. 뭐죠, 기본형이? 이다죠, 이다. 그렇죠. 예. 내가 이걸 왜 말하면 여러분이 이게 이다라는 걸 모를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품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모양, 형태를 바꾸는 단어가 세 가지잖아요. 뭐죠?
동사하고 형용사하고.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게 뭐죠? 네, 서술격 조사 이다, 이다. 이다, 이고, 이지, 이니 뭐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 이다 같은 서술격 조사는 이하고 다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어간이라고 해요, 이를. 알겠죠? 좀 특별한 경우죠, 얘가. 아까 분명히 제가 어간, 어미 같은 건 동사나 형용사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지만 예외적으로 서술격 조사 이다는 좀 다르다고요. 예.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나가면서까지, 이거 되게 긴, 나가면서까지도 말썽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요. 예. 근데 나가면서까지도 말썽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 나가면서까지도 같은 경우 요 형태소 구분하게 되면 형태소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어떻게 나눌까요? 처음에는 나가까지가 되겠죠. 나가다 하니까 나가다. 그렇죠? 그래서 나가까지. 그 다음에 또 뭐로 나눌까요? 면서. 예. 나가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요? 까지. 그렇죠. 도 이렇게 형태소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다의 어간 나가. 그냥 어간이잖아요. 어간. 그렇죠? 그러니까 요 면서는 뭐가 될까요? 어간 뒤에 붙었잖아요. 어미죠, 어미. 그렇죠. 어미죠, 어미. 그럼 까지는요? 그렇죠. 예, 조사죠. 보조사에 해당되는 조사라고요. 도도 마찬가지 조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우나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있었다. 이게 잘못했죠? 뭐라고 써야 되죠? 지그시 이렇게. 그렇죠? 예. 이 시옷 받침을 쓴 이 같은 경우는 언제 쓰여요? 나이가 많아서 좀 듬직하게 여겨지는 것을 쓸 때. 알겠죠? 저 사람은 머리가 조금 희끗희끗하니까 할 때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좀 듬직하다. 근데 여기서 지그시 같은 경우는 약간의 힘을 주는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한 가지 더 할까요?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단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표준어의 원칙에 보면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건가요? 아니면 어법에 맞도록 적은 건가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거죠. 얘는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뭐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발음할 때와 표기할 때가 같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고, 발음하는 거랑 표기한 거랑 다르면 어법에 맞도록 적은 거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을 깎듯이 공경함을 이루는 말, 이렇게 되죠? 이런 말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요즘에 이런 표현을 누가 씁니까? 뭐죠? 하여튼간 남편을 깍듯하게 공경함을 이루는 한자성어가요? 네, 5번인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뭐죠? 거안재미라고 해요. 거안재미.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안자가요, 뭐 책상 이런 뜻인데 밥상을 뜻하는 거예요. 밥상을 들었어. 어디까지 들었어요? 밑자가 눈썹까지 이렇게 들고 남편한테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런 뜻의 거안잼인데 요즘은 뭐 없어지는 게 낫죠. 인생의 기룡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답은 10번이에요. 뭐라고 있죠? 예, 새옹지마 이렇게 돼요. 원래 글자 뜻 그대로면 변방 늙은이의 말 뭐 이런 뜻인데요. 그 다음에 딸을 낳은 즐거움. 저번에도 많이 나왔었죠. 딸을 낳은 즐거움하고 그 밑에 나온
아들을 낳은 즐거움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딸을 낳은 즐거움은 어디 갔죠? 3번. 뭐라고 있죠? 농와지경. 근데 이 와자가 원래 무슨 와자죠? 기와. 기와 와자인데 여기서는 기와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고 실패. 실패. 그 실을 감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세요. 여자니까 여자를 낳으면은 여자가 갖고 놀으라고 실패를 줬구나. 나중에 바느질 잘하라고. 근데 아들을 낳은 즐거움은 바로 밑에 있는 8번에 해당이 돼요. 뭐죠? 농장지경인데 이 장자는 구슬을 뜻하는 거예요. 구슬. 자,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 이렇게 되죠? 4번이 답이 되겠죠? 뭐라고 있죠? 배가절연. 이 배가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사람 이름이에요. 절연이라는 게 그 줄, 현재예요. 그 줄을 끊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은요. 간담상족. 간이 우리의 그 내부 기관 중에서 그 간 있죠. 간. 어저께도 제가 간을 먹었어요. 포장마차에서. 집에 가다가 밤에 출출해서 사갔어요. 그 다음에 담은 쓸개담자예요. 쓸개. 간 것은. 그러니까 뭐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간하고 쓸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가까운 거리에 있나 보죠. 간하고 쓸개의 위치가. 그 다음에 2번은 참 간담산조는 그래서 아주 친밀한 사이를 뜻하는 거예요.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이. 2번에 불치함은 이렇게 되죠. 불치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함은 아랫사람한테 묻는 것은 자기가 몰라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뭐 제자한테 물어보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가 6번 뭐라고 있죠? 중원 축록 이렇게 되죠. 원래 축록이라는 게 축자가 쫓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쫓아요? 사슴록 이런 사슴록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영웅들이 천하를 얻고자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은 볼견자잖아요. 견문 달검. 견문이 뭐 문자가 무슨 문자죠? 모기. 그러니까 모기를 보고 그 모기를 잡으려고 뭐를 이렇게 뽑았어요? 칼을 뽑았다.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모기를 잡으려고 한 거죠. 이게 사소한 일에 크게 반응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은 저번에 나왔던 거네. 그쵸? 어미도령. 이렇게 됐죠? 어미도령. 얕은 깨로 속이려 하는 것을 뜻하죠. 얕은 깨로 속이려. 그래서 어미라는 게 그 자신의 길을 이렇게 가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용구 달도 차면 기운다. 니은이 답이 되겠어요. 세상에 온갖 것이 한 번 번성하면 다시 쇠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화정마을 승에 화무 11홍 막 이런 말 쓰죠.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젓갈을 얻어먹는다. 기억. 눈치가 있으면 어디를 가도 군색한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먹지 않는 음식이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육식 안 하시잖아요, 분들. 육식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젓갈 같은 경우도 안 먹나 봐요. 그러니까 절에 젓갈 같은 경우가 없나 보죠. 그런데 눈치가 있으면 어디를 가도 군색한 일이 없다. 여기서 군색이라는 말 거기다 써놓을래요? 그냥 가난하고 초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가난하고 초라하다. 그 다음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남보다 뒤떨어져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죠. 그 다음에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얘가 두 가지 뜻으로 쓰이죠. 이렇게 일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애쓴 보람이 나타나지 않음을 뜻한다. 이런 뜻도 되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의 일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성취를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낼 때도 저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라는 말을 써요. 원래 왜 이런 뜻으로 되죠?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 가재를 잡고 나서 도랑을 쳐야죠. 도랑을 치고 가재를 잡으면 가재가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도랑이라는 게 물이 아주 조금씩 흐르는 개울을 뜻해요. 그래서 가끔씩 그 도랑을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지 물이 잘 흐르는 거죠. 그래서 또 일석이조의 효과 이런 뜻으로도 쓰이게 돼요. 그 다음에 대한이 소환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 우리가 대한, 소환할 때 한자가 차갑다 한자예요. 춥다 할 때 겨울에. 근데 큰 대자 쓰고 소는 작을 소자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얼핏 보게 되면 대한이 더 훨씬 춥다고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보다 소환 무렵이 더 추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렇게 되죠.